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포드 SUV 라인업의 방점을 찍는 풀사이즈 SUV 포드 익스페디션 플래티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3열 대형 SUV들이 속속 데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국산 브랜드는 물론이고 여러 수입 브랜드가 속속 3열 SUV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3열 대형 SUV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가 국내 시장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포드의 풀사이즈 SUV 익스페디션이 그 주인공인데요. 자, 오늘은 이 포드 익스페디션이 어떤 차량이고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티넘의 체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35mm의 긴 전장과 각각 7025mm, 1945mm의 전폭과 전고를 갖춰 이 풀사이즈 SUV의 확실한 존재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휠베이스는 3110mm에 이르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죠. 여기에 거대한 알로이 휠과 이 타이어가 무게를 끄는 것도 큰 특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참고로 이러한 구성을 바탕으로 이 익스페디션 플래티넘은 2675kg이라는 아주 육중한 체중을 갖고 있어서 도로 위의 폭군 혹은 도로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그런 강렬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익스페디션의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익스플로러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면서 이 포드 SUV의 디자인이 조금 변하려나 싶었는데 막상 익스페디션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여전히 대담하고 강인한 감성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또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대한 프론트 그릴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라이트는 이 픽업 트럭들에서 보여줬던 디자인과 거의 유사하게 다듬어져 있어서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견고한 이미지 보여주고 있고요. 바디킷은 화려하면서도 대담한 스타일, 그리고 이 두 개의 견인고리를 배치해서 이 차량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지간한 성인 남성 가슴에 이르는, 가슴보다 높은 위치에 자리한 높은 본인 라인을 통해서 차량의 이 체격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측면에서도 이러한 이 체격의 존재감은 잘 드러나요. 자, 5335mm에 이르는 긴 전장이 이 차체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익스페디션의 존재감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식 특유의 차량들이 보여주는 이 도어 트림의 레터링, 이 익스페디션에도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 마치 일종의 가니쉬처럼 더해지면서 더욱 높은 매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네 바퀴에 달려있는 이 알로이 휠과 타이어인데요, 한국 타이어 제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커요. 285, 452, 그러니까 22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또 사이드 타이어의 트레드도 굉장히 넓어서 이 대형 SUV의 이 정체성, 존재감 이런 걸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후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후면도 무언가 굉장히 다부지면서도 좀 투박한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직선적이고 균형감이 잘 도드라지기 때문에 이 대형 SUV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익스페디션 레터링 새겨서 차량의 정체성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트렁크 게이트라던가 이 부분은 이제 트레일링 패키지가 장착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걸 이제 개방을 하면 이제 곧바로 언제든 육중한 무게를 건질 수 있는 트레일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부지고 견고한, 그리고 또 직선적인 디자인으로 이 3열 대형 SUV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어서 포드 익스페디션의 실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워낙 큰 체격을 갖고 있다라는 이 SUV만의 감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구성들을 보고 있다면 포드가 최근에 선보이고 있는 픽업 트럭들과도 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F150 같은 그런 중량급 픽업 트럭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죠. 이는 아무래도 이 익스페디션도 그렇고요, F150도 그렇고 동일한 이 포드의 최신의 프레임 바디를 기반으로 개발된 차량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를 통해 조금 더 명확한 포드만의 강인한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트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직관적인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소재라던가 디테일 등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매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깔끔하게 다듬어진 오디오 시스템이라던가 컵홀더 등도 눈길을 끌죠. 그리고 도어를 열면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전동식으로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 승하차시 굉장히 편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플래티넘 트림을 제시하는 이 도어실 플레이트,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시트 컨트롤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레그룸이라던가 헤드룸이 굉장히 여유로운 편이고요. 그리고 또 파노라마 선루프 덕분에 실내 공간의 개방감이 우수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기판의 경우에는 두 개의 아날로그 클러스터 사이에 이 큼직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배치한 구성을 통해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패시아 같은 경우는 좀 직관적이면서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포드사의 이런 픽업 트럭들을 보게 하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버튼이라던가 다이얼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투박한, 좀 더 명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언제든 트레일링을 할 수 있도록 트레일링 기능과 이 트레일링 제동 관련 이런 조율 기능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서 더욱 높은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터널 앞쪽에는 이렇게 무선 충전 패널과 작은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컵홀더, 그리고 다이얼 방식의 기어 시프트 레버,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 체인저 및 이 수동 변속 버튼이 있어요. 수동 변속 버튼이 패들 시프트가 아니고 이렇게 버튼으로 마련된 거 조금 좀 이채롭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각 기능이나 각 기능의 활용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아주 큼직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기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투박하고 각지고 그런 차량인데 비에노, 그러니까 뱅올uf슨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조금 조합이 잘 안되죠?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확실히 체격이 크니까 차량 곳곳에 수납 공간을 많이 마련했다라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수납 공간을 위아래로 배치해서 공간 활용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2열과 3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2열 도어를 열었을 때에도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 독특한 도어 캐치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수납 공간이 많다라는 점은 이 미국식 SUV의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안쪽으로는 워낙 넉넉한 공간을 바탕으로 한 만족스러운 2열 시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의 디테일이나 형태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작 방식이 전동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용성 자체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높은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프레임, 그러니까 바디온 프레임 방식이다 보니까 이 시트의 엉덩이 시트 높이와 바닥 시트의 높이가 워낙 짧아요. 그래서 다리가 좀 기신 분이라고 한다면 무릎이 좀 떠 있는 듯한 그런 좀 불편한 착자 자세를 갖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뭐 개방감 좋은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되어 있고 직관성이 좋은 공조 컨트롤 패널 및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충전 포트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워 아울렛도, 이 파워 콘센트를 꽂을 수 있는 부분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활용성이나 가치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컵홀더는 다른 데가 있지 않고 바로 이곳에 있어서 조금 몸을 수그려서 컵을 꺼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간은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3열 시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열 공간, 사실 3열 SUV들의 문제가 3열 시트가 있긴 하지만 3열의 거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익스페디션 같은 경우는 차가 워낙 크고 또 휠베이스나 이런 전고가 높기 때문에 이 3열의 거주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성인 남성이 앉더라도 충분히 여유로운 이 레그룸이 확보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시트의 디테일에 있어서도 높은 만족감을 주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3열 공간을 위한 에어벤트가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 및 수납 공간, 그리고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충전 포트 등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서 이 탑승 공간에 대한 만족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자, 프레임 바디 기반의 3열 SUV들의 단점 중 하나가 바로 이 프레임 바디 형태다 보니까 이 공간 활용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점이에요.
실제로 익스페디션 역시 3열 시트를 모두 사용할 때에는 적재 공간이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자,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시트를 폴딩을 시켜 볼게요. 자, 아주 깔끔하게 전동 폴딩이 가능한데요. 전동 폴딩으로 2열 시트를 폴딩하게 되면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차량은 7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자, 앞에 가방 가운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차를 갖고 뭔가 차박을 하시려면 이 가운데 평탄화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8인승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하지만 3열 시트를 접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아웃도어 및 레저 활동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모터홈의 개념으로서도 이 익스페디션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참고로 3열 시트를 다시 세울 때도 버튼을 통해서 시트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의성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미리 보셨겠지만 2열 시트 역시 이 트렁크 쪽에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편의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파워트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큼직한 보닛 아래는요 V6 3.5L 에코부스트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포드가 제시하고 있는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이죠. 이 엔진은 이제 405마력 그리고 66.0kg의 아주 풍부한 토크를 제시하고 있고요. 4WD 시스템과 10단 자동 변속기와 함께 조합이 되어서 아주 견실하면서도 우수한 운동 성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익스페디션은 이제 우수한 출력을 바탕으로 이 거대한 체격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복합 기준에서도 이 7.4km/L의 효율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심과 고속 연비는 각각 6.6 그리고 8.8km/L로 확실히 체격이 크고 무거운 이 차량이다 보니까 도심 연비가 다소 아쉽게 느껴진다. 그리고 또 각이진 디자인으로 인해서 공기 저항에 좀 아쉬움이 있는지 고속 연비도 그렇게 큰 개선을 이루어내지 못한 점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대한 체격과 강력한 차체 그리고 우수한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4.2톤에 이르는 이 우수한 견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카라반이라던가 뭐 오토 캠핑 이런 것들을 즐기기에도 아주 탁월한 차량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차에 타면요 굉장히 투박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남성적인 그런 터치가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이제 강인하고 직선적이고 두껍고 명확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 여기까지 그래픽 디스플레이 펜을 다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식의 생각은 들긴 하지만 차량의 성격이라던가 이 포드의 2체급의 차량들, 그러니까 F150이라던가 뭐 이런 차량들을 써올리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참고로 이제 이 차는 미국 시장에서 쉐보레 타오 그리고 서버밴 등과 경쟁을 하는 모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격적인 부분이라던가 구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는 저기 뱅 & 올루슨 로고가 자꾸 거슬려요. 네. 물론 뱅 & 올루슨이라는 사운드 시스템이 나쁘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포드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이 포드의 아이덴티티와 뱅 & 올루슨의 아이덴티티는 좀 어울리지 않지 않냐?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최근에 이런 모습이 좀 드는데 조금 다른 사운드 시스템을 더하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뭐 클립시라던가 뭐 이런 브랜드가 있으니까요. 물론 그건 뭐 포드의 리더십에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겠지만요. 어쨌든 굉장히 쾌적하고 넓고 굵직굵직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 자체도 이런 기능이라던가 특성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운전자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라디온 프레임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의 잔진동이라던가 노면에서 떨림 같은 게 느껴지긴 해요. 그래도 워낙 견고하고 굵직하게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운전자로서 만족감이 상당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에비에이터, 그러니까 링컨의 차량을 타면서 뭐 이렇게 운전자 시야가 불편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아쉽다라는 얘기가. 근데 이 익스페디션은 굉장히 만족감이 높습니다. 물론
이 체급에 타오와 에스컬라이드라는 아주 좋은 예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운전자를 좀 더 보호해준다라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운전자의 시야에 있어서 보닛과 대시보드가 가리는 양도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운전자가 정말 원하는 만큼 주변 시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체급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리어뷰 카메라 미러가 없더라는 거죠. 사실 이 차는 차의 길이도 굉장히 길고요. 3열 승자가 탑승하게 되는 좀 룸미러의 시야가 가려질 수 있는 요인이 많은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한 후방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기반의 후방 시야를 비춰주는 그런 시스템이 더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젠 좀 드네요. 파워트레인, 405마력과 66.0kg의 토크는 사실 어마어마한 출력입니다. 좀 비슷한 예로 들면, 이제, GM 같은 경우는 이 체급에 이제 V8 6.2L LT1 엔진을 집어넣고 있는데, 450마력 정도에서 출력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토크는 63 정도, 62 정도, 이런 나와줘요. 어떻게 보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건데, 이제 결국은 그거죠. 이제, 자연흡기 V8이냐, 이제 다운사이징 터보, V6 다운사이징 터보냐, 이건데, 사실 전 둘 다 매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익스페디션의 405마력과 66.0kg의 토크는 이 폭발력, 그 힘에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깊게 밟았을 때 풍부하게 싹 살아나는 이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차가 무거워서 그런지 이게 일정 이상 좀 전개가 되다가 좀 맥이 풀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GM V8 같은 경우는 정말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시원시원한 맛이 있는데 이 차는 중간은 두껍고 끝은 약간 흐린 약간 그런 좀 용두사미의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대범하고 강렬하게 이 퍼포먼스를 과시하면서 달릴 수 있다라는 아주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 차가 단순히 발진가속이라던가 추월가속 외에도 고속주행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실제 제가 이 차를 그냥 서울이 아닌 이제 강원도 고성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시승을 해보았는데 정말 이 거대한 체격을 좀 충분히 속도를 올린 다음에는 정말 시원시원하게 편하게 달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이 고속주행, 장거리 주행 시의 만족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운드 물론 이게 인위적으로 혹은 과격하게 막 연출된 그런 사운드에 비하면 좀 밋밋하고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사운드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높은 만족감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단 자동 변속기, 기본적으로 다단화된 변속기의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능수능란한 그런 변속 질감을 보여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계기판에 1단부터 10단까지 숫자 다 써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단인지 하나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건 굳이 안 보여줘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0단 변속기의 적용을 좀 과시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너무 심미적으로 너무 투박하고 너무 그래요.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 연출에 대한 부분, 좀 더 감성적인 연출 이런 걸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주행 내내 들더라고요. FOWC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데 사실 이 차를 갖고 저희가 오프로드 주행을 해보진 않았어요. 게다가 대다수의 주행 상황에서 효율성을 위해서 2H 모드를 두고 주행을 했기 때문에 이 차의 성격을 모두 알아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체급, 그 바디온 프레임 방식의 포드차에는 랩터라는 그러니까 F150이라는 아주 좋은 예시가 있고 그 차들은 이미 오프로드 주행에서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체와 이 파워트레인과 일부 구조들을 공유받고 있는 이 익스페디션 역시 충분히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오프로드 성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픽업 트럭 계열과 달리 이 차는 이 바디킷이 굉장히 큼직하게 이 지상과 굉장히 가깝게 그려져 있는 SUV이기 때문에 그 활동에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차량의 움직임은 사실 제가 이 차를 타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이긴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바디온 프레임 방식, 즉 프레임 바디의 차량들은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에 대해서 조금은 어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속도를 좀 높이면서 그러면서 좀 불규칙한 노면을 만날 때 이 차체 하부가 부르르 떨리면서 거의 막 공명음처럼 귀를 때리는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은 아직도 바디온 프레임 방식의 그런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나? 아직도 이런 단점이 있나? 라는 좀 답답함을 자아내더라고요. 하지만 이거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모습에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냐면 자, 포드, 제가 개인적으로 포드 안 좋아하시는 거 아실 거예요. 포드 차가 어딘가 맨날 투박하다, 좀 딱딱하다, 거칠다 막 이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이 차 역시 견고하고 탄탄한 건 맞는데요,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향에 대한 반응도 그렇고요, 전륜 조향에 따른 후륜의 일체감, 이런 모습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굉장히 편안하게 아주 직선적이고 선형적으로 연출이 되어서 운전자에게 높은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차를 다룸에 있어서도 조향 자체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아주 편안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엑셀레이터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조합도 이 전형적인 대형 3열 SUV들의 특성, 그러니까 출력은 어느 정도 과시하지만 이 브레이크 페달은 굉장히 선형적으로 굉장히 조율하기 쉽도록 다듬어져 있어서 운전자로 하여금 이 차량에 대한 조작에 대한 자신감, 조작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느끼게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 덕분에 사실 이 차를 타면서 장시간 주행을 하더라도 크게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됐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코파일럿 360 같이 이 포드가 자랑하는 다양한 안전사양 및 안전기술들이 적극적으로 탑재되어 있다는 것도 이 차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그렇고, 차선 이탈 방지 유지 기능, 이런 것들도 거의 모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기능들을 다양하게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차를 타시면서 크게 아쉽거나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투박함을 보면은 좀 그 매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요. 어쨌든 굉장히 완성도 높고 매력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건 있어요. 2열과 3열 탑승자의 승차감이 1열 승차감에 비해서 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열 그 시트와 플로어의 이 높이 차이가 크지 않아서 좀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무릎이 올라와 있는 안전 그 시팅 포지션을 갖게 되거든요. 이것도 장거리 주행 시에 조금 스트레스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신의 체형이라던가 습관을 좀 더 보시고 구매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요, 이 차는요, 이 단점을 상쇄할 만한 무기가 있어요. 바로 8,240만원의 가격입니다. 네. 물론 이제 포드가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옳다 그르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퍼포먼스, 이 정도 공간과 이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240만원이라는 건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오죽하면 저는 제네시스 GV80보다 이게 더 가성비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에요. 물론 프리미엄 브랜드인 캐딜락의 3열 SUV XT6가 8,340만원대였나요? 네, 그 가격대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캐딜락까지 고려하자면 이 익스페디션 가격이 아주 막 착하다,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이목을 끌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격표를 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포드의 풀사이즈 SUV 익스페디션 플래티넘을 함께 경험해 보았습니다. 거대한 체격, 사실은 이제 국내 도로에서 품기에 좀 부담이 될 만큼 거대한 체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구보다 다루기 편하고 또 쾌적한 공간의 매력이라는 아주 큰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점은 외면할 수 없는 강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행 성능이라던가 전체적인 주행 승차감, 그리고 과거의 포드에 비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차량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매력적인 가격 역시 이 차를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포드 익스페디션 플래티넘 시승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올릭 김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